송호시황 8시부터 시작하는데 1분 전입니다. 자, 소리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5일 송호시황 소리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확인은 들려요. 자, 소리 확인해 주시고요. 경제제품님 일일 확인 감사합니다. 경제적 부님 안녕하세요. 자, 전일 미국 시장에 대한 강한 상승이 좀 나타났어요. 엄청 강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이죠. 딱 8시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다우는 1.06, 송감선님 안녕하세요. S&P 500 1.65, 나스닥 종합 2.14, 러셀이 1.49, 1.5% 정도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이 좀 많이 해소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 2월 CPI 발표가 됐죠. 발표 이후 시장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표 그리고 안도감으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꿀머니님 안녕하세요. 상승을 했고 전반적으로 조금 테슬라가 5% 정도 올라가면서 시장 상승에 대한 주도를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간 세부적으로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된 거지? SVB 관련된 리스크. 상당히 빠르게 진정됐다. 뱅크런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더 나타날 거예요. 근데 우려할 만한 정도까지 확산, 리스크 확대 이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2월달 CPI에 대한 것은 발표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3월달을 봐야죠. 3월달 CPI는 제 생각이에요. 급락을 예약해놨다. 여전히 근원이든 근원이랑 일부 일반 CPI에 가장 크게 비중을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한 것이 아직 하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드라인이랑 코어 기본이랑 근원이랑 기본에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비용, 쉘터비용, 주거비는 여전히 전월 대비 상승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택시장 둔화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행복한 메일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국 부동산 관련 금리는 7% 이상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 성수기를 앞뒀죠. 봄이 원래 부동산 성수기니까 앞둔 상황에서 미국 주택거래 가격은 2월 말부터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추세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7%가 넘는 모기지 금리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한마디로 빠질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베리님 일 확인, CPI에 대한 추가적인 안정,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번 FOMC 연준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되면, 자, 금리 상승, 1번 금리 상승, 두 개, 세 개밖에 없죠. 금리 동결, 금리 하락. 근데 제가 어저께 장 끝나고 놀면 뭐하냐 해서 제발 금리 하락만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연준이 스탠스를 잡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금리 인하는 내년, 올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번 SVB 관련된 리스크로 정책을 순간적으로 바꾼다?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한 반발에 대한 것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이고, 그게 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리 상승 50bp는 물 건너갔다. 많이 올려야 25bp. 인상 가능. 아니면 금리 동결이에요. 가장 좋은 케이스. 가장 좋은 뭐라고 해야 돼? 케이스. 금리 하락. 제발 이번 금리 결정에는 안 하기를. 한 달 정도만 미루면, 안녕하세요 베리님, 한 달 정도만 한 번 정도만 미루면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나오는 것이고, 뭐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욱더 좋아지는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현재 전일 우리나라 시장의, 국내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오늘 오전 반대매매 물량이 나타날 수 있다. 신용장구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지수에 대한 급락은,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지수에 대한 급락은 좀 부담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좀 부담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건, 자, 김동영의 시장 포인트. 여전히 1번 2차전지. 여전히 2차전지예요. 그 다음에 2번 미래첨단산업. 여기에는 미래첨단산업에는 AI, 로봇, 메타버스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 이것까지만 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WTI 원유 가격이 71불 정도까지 밀리면서 80불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70불이 깨지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 동결,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을 기대감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천연가스 가격은 안 봐도 돼요. 자, 달러 인덱스가 103.255를 기록을 하면서 아주 소폭 올랐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언저리까지 1,300원 정도까지에 대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안정성이 더욱더 높아졌다.
복실이님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시장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은 내일 있을, 오늘이 아니에요, 내일 있을 챗 GPT 4.0에 대한 출시 발표가 있죠. SAT 상위 10%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 조금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 수준 능력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AI 시장에 대한 다변화 그리고 고도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배터리예요. 미국 LFP 배터리 스타트업 국내 지사 설립까지 마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워넥스트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원이라고 불려요. 원이라고 불리는데, 이 회사가 지사를 보이면서 LFP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LFP든 MCN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유럽 IRA EU 핵심 원자재법이 16일 목요일 내일로 발표를 연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 단기적으로 전일을 좀 눌린 모습을 보여준 기업들이 있는데 크지 않게 수익에 대한 전환으로 다시 한번 머리를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성장 산업에 굉장히 열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서 소재, 셀, 소재, 원자재, 장비, 뭐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해도 소재사들이 현저하게 부족해요. 현저하게. 이게 진입장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차 전지 뭐를 뭐 했다, 뭐 이거 뭐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들 말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식을 끌어올려서 대주주가 지분을 팔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쇼티지를 보여주고 있는 양극재 시장,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저께 이제 비중을 좀 축소를 한 에코프로 BM 뭐 이런 애들이 있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수급적인 불균형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을 조금 축소를 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글리님 안녕하세요.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아니면 생산 캐파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넓힐 수 있는, 그냥 수급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생산 캐파와 기술력, 이쪽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전일 외인들이 에코프로를 1,400억을 팔았어요. 1,450억 정도를 팔았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자리에서 팔았는데 1,400억을 37만원에서부터 40만원 사이에서 1,400억을 팔았는데, 그러면 오늘 얘가 뭐 반대 매매 때문에 밀려서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1,400억을 다시 담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양극재, 2차 전지, 2차 전지 원자재, 소부장, 얘네들이 시장을 이끌 거예요. 얘네가 시장을 이끌 것인데,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높은 가격에 있는 지금 밸류가 다 차 있는 이 종목에 대한 흐름보다 지금 아직 조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야 얘도 많이 안 눌렸잖아. 에코프로에 비하면 안 올랐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 2차전지 시장에 대한 변화가, 대장주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SK온에서 볼보 CEO와 전격 회동 그리고 각형 배터리 사업에 대한 코어업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차전지 죽어라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복도로님 안녕하세요. 자, 5분 남았으니까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가 시장을 이끌고 이후에 그 뒤를 받쳐줄 것은 바로 미래 첨단 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 VR, AR, XR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생각 외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침투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지금 그 회사들에 대한 매출이, 그리고 투자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착안하시고, 시장 대응,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돼요. 진짜 우리 계좌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력과 그런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VR, AR, XR 및 메타버스의 하드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AI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반도체 시장의 확대, 그게 그냥 메모리든 시스템 메모리든 상관없습니다.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로봇, 대기업들의 산업 선점을 위한 기술력 발전 및 상용화에 대한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동시호가가 시작이 되면 파란색들이 좀 보일 수 있어요. 어저께 지수가 뭐 거의 4% 가까이 밀렸기 때문에 코스닥 기준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김도영 가족분들은 뭐 정말이에요. 똥파리 끼기 전에 매수해서 똥파리 낄 때 빠져나옵니다. 그죠? 어디가 매수 타이밍이고 왜 커리어모님 안녕하세요. 기관과 외인처럼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서 사서 개인들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매도를 한다예요. 에코캡 4,450원에 들어왔다고 했죠. 4,450원 올라가기 전에 선점을 해서 상승 나오고 개인들 들어올 때 매도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거래하지 않았던, 매매하지 않았던 어떤 거?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큰 기업이, 이렇게 단단하고 움직임이 더디게 나올 것 같은 기업이, 그런 종목이 실질적으로 계좌 수익에 더 큰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으로 가족분 거예요. 가족분 건데 여기 있네요. 김도영의 컨설팅이 에코프로를 165.74%를 먹게 해준 그런 상황이죠. 그게 바로 팩트이고, 정말로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익, 제대로 계좌가 살아나는 그런 수익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왜 김도영이가 계속해서 실적 좋은 종목, 저평가 매력도가 있는 종목, 이쪽에 대한 니즈를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이 벌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데보마그네틱이라고 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린 종목이죠. 데보마그네틱이라고 하는 종목으로 수익을 또 한 번 극대화냈다. 극대화. 자, 수익금이 차원이 다른, 레벨이 다른, 자 보세요. 수익금 차원이 다른, 레벨이 다른 그런 매매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불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의 대보 아직 매수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계좌 이제 활짝 필 수 있는 모습 만들어 드리면서 오늘 송고시황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가족방송으로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마디. 오늘도 여러분들 계좌와 가정과 직장에 평안과 희망과 수익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가자!